항상 붙어 다니는 3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친구만 자전거를 타러 갔습니다. 남은 한 명인 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두 친구 중 한 명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 둘이 놀러 갔어? 전화를 받은 친구는 순순히 그렇다고 합니다. 어쩐지 기분이 나쁘지만 다시 물어봅니다. 나는 왜 안 불렀어? 딱히 이유는 없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말에 나는 전화를 끊습니다. 너를 부른다는 것을 깜빡했다거나 우리 둘이서 할 얘기가 있었다거나 하는 분명한 이유를 들었다면 나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기분입니다. 섭섭했구나, 미안, 생각을 못했어라는 말을 해주길 기대했다는 것이 우스워집니다. 이런 일에 섭섭하다는 티를 내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자니 나만 바보가 된 것 같습니다. 나는 두 사람과 정말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들은 아니었던 걸까? 잘못된 행동을 한 건 친구들인데 왜 내가 속상해야 하는 걸까?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이런 일을 숱하게 마주합니다. 친구뿐만 아니라 가족들과도 회사나 동호회에서도 이런 미묘한 상황을 겪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살펴봅시다. 회사에서 팀장이 어떤 일을 지시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일은 A라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팀장은 B라는 방식으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팀장에게 A 방식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해봅니다. 팀장은 잠깐 생각하더니 아무 설명 없이 그냥 B 방식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팀장과 나의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데 이상하게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앞선 사례는 모두 상대의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 내가 상처를 받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가 부정적으로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 친구가 어떤 행동을 했다. 2단계, 나는 섭섭했다. 일상에서 이 두 단계는 동전의 양면처럼 찰싹 붙어 있어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를 분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1단계를 겪었다고 해도 2단계로 가지 않는 거죠. 친구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내가 상처를 받지 않고 그로 인해 화가 나지 않았다면 그 일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처럼 단계를 나누어 설명하는 이유는 이 문제의 핵심이 친구의 잘못된 행동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부정적으로 느꼈다는 데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부정적인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쉽습니다. 이를테면 섭섭하다는 기분 뒤에는 이런 생각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만 빼놓고 둘이서 자전거를 타러 갔다. 친구들에게 나는 소중한 사람이 아니었나 보다. 평소에도 나만 겉돌았던 것 같다. 내가 별로인가 보다. 나는 항상 친구 관계가 안 좋다. 정말 서운하다. 행동과 감정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원래 갖고 있던 욕구가 무엇이었는지, 내가 느낀 기분의 정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부정적 감정은 상처로 인해 발생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큰 사건을 겪은 경우에는 트라우마라는 말을 쓰고 자잘한 일일 경우 상처라는 말을 씁니다. 상처란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될 때 일어나는 감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아가치감이 훼손되고 궁극적으로는 자존감의 손상을 입는 경험입니다. 두 친구만 자전거를 타러 간 사건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는 건 내가 그 친구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욕구가 있었던 만큼 평소 두 친구들에게 잘했을 겁니다.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행복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을 느낄 기회가 없어진 것이지요. 만약 이러한 욕구가 두 친구와 상관없이 다른 관계에서 높은 수준으로 충족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의외로 크게 상처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상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알려준다. 문제는 이 욕구를 충족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친구가 생각하는 친밀함의 정도와 내가 생각하는 친밀함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친구인데 왜 기준이 다를까요? 아무리 친해도 우리는 각기 다른 사람이고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세계관은 사람마다 다르고 한 사람 안에서도 나이가 들면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세계관은 살아가면서 계속 수정 보완해야 하고 타인과 나의 세계관이 다르면 통합도 해야 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겨울방학에 과동기 30명 전원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습니다. 꼬박 이틀 동안 손으로 일일이 만든 카드였습니다. 당시 20살인 저의 세계관에서는 우리가 한 학교 동기이고 그러니 모두 친해야 한다는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호의를 표시하면 30명 모두가 나를 좋아해 줄 거라는 욕구와 환상이 있었던 것이지요. 40이 넘은 지금이라면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단지 같은 학년이라는 이유로 모두 친해야 한다는 생각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지요. 세계관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첫째, 즉시 반응이 나와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TV에서 어떤 뉴스를 보면 저 사람이 나쁘네, 저쪽이 잘못했네라는 반응이 나오는데 1초도 안 걸립니다. 사람들과 토론을 해보면 다르게 볼 수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둘째,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표현되는 당위적 경우입니다. 선생님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냐라는 식입니다. 이처럼 나의 세계관으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 일은 나에게는 너무 빠르고 당연합니다. 솔직하게 상처 주지 않게. 전미경 지음, 지화인 출판. 소외와 왕따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 영상은 2편으로 나누어 올립니다. 바로 다음 영상으로 곧 올리겠습니다. 지식담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